어제 서울의 최고 기온이 32.4도.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상황이 비슷하죠. 6월 초부터 이렇게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원전 비리 사건으로 전체 23기 중에 10기가 멈춰서면서 전력 상황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합니다. 오늘이 또 큰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여름 정말 괜찮은 걸까요? 한전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았는데요. 전력이 비상 수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아파트 같은 주택 전기를 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장이 멈추는 것보다 집에 전기 끊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요. 연결을 해봅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의 전력 상황, 그러니까 전력 수급 경보의 단계가 5단계가 있죠. 그중에 네, 1단계 경보, 2단계 경보 다 발령이 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을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일단은 올해 그 평년보다 그 높은 온도로 인해서 전기 소모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그 공급 예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별로 예비력이 450만 킬로부터 봐서 400에서 500 밑으로 가면 이제 준비 단계를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제 단계별로 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올해만 해도 벌써 본격 여름이 오기 전에 5번의 단계가 관심 단계가 이제 제일 낮은 단계인데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그 원인이 아마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전 부품비로 인해서 원전 가동이 그 2개가 이제 총 3개가 이제 정지가 돼 있고 현재 23개 중에 이제 10기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공급 부분에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럼 만약 이대로라면 올 여름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도 갈지도 모르겠다. 뭐 가선 안 되겠습니다만 예상 시나리오는 어떤 건가요? 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우선 지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그 올 여름 최악의 경우 약 8월 정도, 8월 둘째 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공급량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약 마이너스 198만 킬로다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대로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 그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양 했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는 부분 더워서 이제 냉방기 가동하고 했을 경우에 그냥 이대로 두면은 아마 예비력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이러면 그야말로 정말로 블랙아웃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블랙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수요 관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환 정전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순환 단전도 최악의 경우에는 하고. 이제 순환 정전을 이제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요. 8월 둘째 주 정도를 최악의 이제 피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 네, 그렇습니다. 블랙아웃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순환 단전을 그 전 단계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매뉴얼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단전되는 곳이 아파트 단지, 그 다음이 백화점, 그리고 3순위가 기업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위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네네. 어떤 이유인가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고는 정부하고 한전 이 전력 당국이 사실은 수요 관리가 됐든 공급이 관리를 잘못했든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와 그 전력 당국인데 피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봐라.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 이제 역시 한전에서 전력에 있어서도 의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 주택용으로 쓰는 전기량이 전체에서 14%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용들이 쓰는 것이 산업용들이 쓰는 것이 한 60% 정도가 되는데 산업용이 전체 60%.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좀 전에 말씀 대형마트나 일반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기 요금은 주택용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제일 쌉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제일 비싼 전기요금 쓰고 있고 대다수 차지한 실제로
지난 9.15 정전 때도 합동조사반 권고사항이 14%밖에 안 되니 여기를 정전시켜 효과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뿐이지 그 산업용을 단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고사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다시 재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그 부분을 이제 원안대로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백화점, 기업 그게 단순하게 이제 그 비용 문제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그렇게 수정하지 않고 간다는 건 문제다 이런 말씀. 예, 그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이라고 할 때 아파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 주택, 뭐 빌라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아파트 단지만이에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날 지적한 거는 뭐 상징적으로 밀집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파트인데 일반 주택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반 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밀집이 돼 있으면 그 지역은 단전이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그 매뉴얼을 받아봤는데요. 단순하게 이렇게 단전하기 위해서 그 전선들이 전기가 들어가는 배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눴더라고요. 그 X 라인이라고 해서 주택용.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하고 뭐 일반 주택하고 다 들어가겠네요. Y 선은 이제 다중 이용 시설. 그리고 뭐 대형 이제 대형 상가라든지 뭐 빌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Z가 이제 기업, 산업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 개 라인이 나눠졌는데 이제 이런 허점들이 이제 뭐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그 기업용만 전용선이고 나머지는 이제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라인에도 병원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은행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래도 다른 데 끊는 것보다 주택 끊는 게 좀 피해가 덜하지 않겠느냐. 집에선 조금 더우면 참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주택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X라인에도 위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경제 논리로 봐서 그래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 9월 15일 그 정전 피해액을 보니까 실제로요. 실제로 보상 금액이 7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큰 돈이죠. 큰 돈임에도 불구하고 70억 정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그 산업용에는 별도로 발전기를 단독 선도 갖고 있고 큰 공장 비상 발전기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은 부분을 최소화하고 다수가 피해가 보지 않게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아파트 이제 국민들이 이제 너무 전기에 대해서 가끔 단전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주택에서 만약 주택 라인인 그 X라인에서 순환 단전이 일어날 경우에 방금 전에 병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어떤 상황들을 좀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병원 이제 원래는 예외 조항이라고 해갖고 원래 매뉴얼에는 절대로 끊지 않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국방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의료기관 특히 뭐 교통이라든지 언론기관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지난번 그 단전했을 때 상당 부분 개선은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가에 붙어 있는 뭐 은행,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 양식업 하는 전기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이제 피해를 봤어요. 거기는 Y 라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중 이용 시설 뭐 이런 데 들어가지 아니면 혹은 산업체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된 곳은 산업 단지로 들어가 있는 Z라인만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여차하면 주택 단지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식업장이. 그렇죠. 그 라인이 X라인에 있는지 Y라인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면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만 나와 있는 주요한 부분 제외한다고 했는데 9.15 때는 분명하게 피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난번 단전했을 경우에는 예. 10만 킬로 단위로 이렇게 정전을 했는데 요번은 50만 킬로로 더 늘렸더라고요. 단위를 더 확대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특히 아파트 중에서 고층 아파트는 지난번에는 2순위였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이 수정한 규칙에 보면은 1순위로 아무래도 이제 모든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고층 아파트는 좀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박완주 의원님.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네. 저는 국회에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원전 내부의 비리, 굉장히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온 그 비리가 이번에 터지면서인데 국회에서 그동안 감시 감독은 어떻게 한 건가? 국민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단단히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